안녕하세요. 짬삼영보사 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네, 여러분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특강의 1강이 이렇게 개막이 됐습니다. 네, 자화자찬 저 혼자 막 스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사실 이 영상 강의의 녹음을 지금 사실 횟수로 10번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10번 만에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부분들이 순서대로 좀 갖춰지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번 만에 이 1강을 열었는데 막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이 좀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사실 이렇게 12시 반, 다음날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에 저는 이렇게 1강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어린아이 육아까지 이렇게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목소리 톤을 살짝 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를 드렸고요. 2강부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양보호 개론, 1장 요양보호 개론이에요. 1장 요양보호 개론 중에 오늘은 요양보호 대상자 2의 파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표준교재를 항상 이 영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다 펴놓으셔서 페이지를 표준교재와 같이 이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표준교재에서 또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찍고 있는 이 PPT 영상과 표준교재를 같이 두시고 영상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 대상자 2에는 어디부터 보셔야 되느냐? 자, 학습 목표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학습 목표. 학습 목표를 보시면 요양보호 대상자 2에 중요한 단락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3단락. 근데 3단락인데 이 3단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별표를 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부터 볼 거예요. 뭐 앞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고요. 저는 특강 강의에서 뭐를 택했냐면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 쏙쏙 뽑아서 보는 쏙쏙이가 되기로 했어요. 꼼꼼히는요, 나중에 저한테 좀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면 그때 단원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다뤄둘 테니까 이번 특강은요, 좀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발췌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노년기 특성인 신체적 특성으로 들어갑니다. 노년기 특성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는 12페이지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들이 달려있죠? 세부 내용이 중요했다면 세부 내용의 단어들도 제가 정리를 했을 건데 여기는 세부 단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목들 위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세포의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공통점이 보이시죠? 저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마에 써져 있는 비가역적 진행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비가역적 진행이다. 그럼 가역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겠죠. 가역은 막을 수 있어요. 비는 아닐 비를 붙어서 아니요,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요? 노화 과정을요. 그래서 다음 중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기 오답이 비가역적 진행을 가역으로 바꿨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심리적 특성으로 넘어갑니다. 심리적 특성. 여기는요, 별표를 마구 쳐주셔야 돼요. 마구. 여러분이 칠 수 있는 만큼 많이 치셔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양보호 대상자 2의 파트에서 단연 한 문제만 꼭 뽑아보세요. 그럼 여기예요. 이 바로 심리적 특성. 그래서 이 심리적 특성은 풀 수 있는 첫 번째 요령.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요령. 자, 안내합니다. 첫 번째 요령이 무엇입니까? 증가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증가. 다 증가예요.
네, 감소가 없어요. 무조건 증가. 네, 그거부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 오답으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내향성의 증가라고 하는 내향성이라는 단어 뜻을 알았어요. 근데 1번에는 내향성의 증가라고 있고 3번에는 내향성의 감소라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내향성의 증가로 가셔야죠. 네, 이렇게 감소라는 단어를 써져 있을 때는 여러분이 증가냐 감소냐를 먼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증가를 찾습니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단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끔. 자, 그러면 가에 보시면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네, 우울증 경향을 뜻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네, 또 있어요. 뺐네요. 적대적 이런 단어를 찾아주시면 돼요. 적대적. 네. 자, 그 다음에 나의 두 번째는요.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내향성이다 라고 하는 건 내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중시하다 보면 사회적 활동이 감소돼요. 왜? 다른 사람을 타인을 만나는 시간보다 나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조심성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은 일의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 일은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어요. 네, 근데 노인이 되시면 일단 다 잘 되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네, 그럼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결과 중시가 되다 보면 네, 어떻게 되냐? 못 골라요. 어떤 1번이 좋은 건지 2번이 좋은 건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중립. 난 1번도 2번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가운데. 이게 중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사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심성을 뜻하는 단어이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실게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심리적 특성은 네, 경직성입니다. 경직성. 자, 그럼 경직성이라는 단어 뜻은요, 굳었습니다. 경직이 굳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어서 어떻게 된 거냐, 익숙한 건 좋아해요. 근데 새로운 건 싫어해요. 네, 왜냐, 바꿔야 되니까. 굳었는데 나를 바꾸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의 시리즈를 기다리죠.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근데 노인들은 안 기다려요. 네. 오히려 새로운 거 사다 주시면 뭐라고 하시냐? 옛날 거 사와라. 똑같은 거 사와라. 왜? 새로운 거를 사가지고 오시면 나를 바꿔서 또, 그쵸? 네, 내가 변화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쉽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잘못 보면요. 융통성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네, 경직성의 증가에다가 답을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의 특성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네, 생이 뭐냐면 지나온 일생이죠. 그래서 지나온 일생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실패와 좌절의 여러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아통합이 되셔야지만 돼요. 자아통합. 자아통합은 실패와 좌절을 이기고 네, 그래도 괜찮아. 그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오늘의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네, 이런 게 자아통합이에요. 이 자아통합을 하시면 평온한 마음이 생겨요. 네, 또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듯이 다가오는 죽음도 평안하게 맞을 수 있어요. 나는 네, 그런 과정을 다 고쳐도 오늘의 이 모습이 있으니까 잘했어. 그죠? 지금까지 살면서 잘 살았어. 괜찮아.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그게 자아통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는 네, 제가 PPT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사물입니다. 노인은 아세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면 그렇죠. 사물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사물에 마음을 두다 보면 바뀌지 않아요. 웬만한 사물은 바뀌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사물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의 안락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네, 자 4에 보시면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네, 못 찾으시라고요? 그렇죠. 남기를 찾으시면 돼요. 남기라는 단어가 있냐를 보시는 거죠. 네.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인정받고자 합니다. 네, 뭐 업적이나 혈육이나 이런 것들 남기고자 합니다.
예, 그럼 남기와 인존자가 나오면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존성의 증가. 네, 의존이란 단어가 있어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모든 부분에서 다 의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의존성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보셨어요. 심리적인 특성은요.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는 거냐면 사회적인 특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특성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되시면 역할이 어떻게 바뀌냐? 그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16페이지랑 같이 보실게요. 네,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제목이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이다 이렇게 됐어요. 네, 노인이 되시면 역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주로 다루는 거냐면 그 어르신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바뀌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를 보자면 네,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네, 그 다음에 고부관계, 조부모, 손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주로 좀 시험에 다루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처럼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에서 문제를 내요. 나머지도 내긴 내겠지만 사실 읽어보시면 풀 수 있고 네, 그리고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2가지만 좀 잘 다루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부부관계에서는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17페이지에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노인이 수십 년을 이렇게 살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을 뽑자면 네, 이렇게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요. 배우자 상실.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 자녀 시간보다 사실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시간보다 배우자랑 사는 시간을 계산하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자, 그렇지만 적응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7페이지 꼭 알아두기처럼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상실감, 2단계는 정체감. 나는 이제 정말 혼자예요. 이렇게 느끼는 게 정체감이죠. 그 다음에 3단계는 개척이에요. 네, 이제 나는 혼자요 라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개척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계별로 네, 이 시기가 적절히 맞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내면 상실감, 화살표, 정체감, 화살표, 개척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오답 처리예요. 네. 그다음에 2번째는 부모 자녀 관계예요. 네, 수정 확대 가족이죠. 옛날에 확대 가족을 수정하셨어요. 어떻게요? 지붕을 달리 했지만 부모 자녀가 근거리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근거리다라는 말이 나오면 수정확대 가족. 그리고 우리가 배우신 가족의 형태는 얘밖에 없어요. 수정확대 가족. 얘는 사실 보기를만 읽어도 답을 풀 수 있어요. 가족의 형태를 물어본다면 수정확대 가족이 답일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간단히 보고 가야 할 부분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노인부양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병행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조절되어야 됩니다.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노인 복지 정책이 강화돼야 합니다. 네,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같이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세대 간의 갈등과 개인적인 대처는 사실 사적 부양에 좀 가깝고요. 노인 복지 정책의 강화는 공적 부양에 가까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적과 공적의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요양보 대상자 이해는 워낙 수업 시간도 짧았고 요점 정리도 네, 단원이 짧기 때문에 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네,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네, 도움이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듣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심리적 특성에 나오는 부분들을 다시 듣기를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한 2번 정도 더 여러분이 하시면 아마도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강의 특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할게요.